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금요일에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장중 저점 기록하고 지금 다시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의 종목들의 힘이 좋은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두고 정책 테마주 안에서의 종목별 선별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 대형주 안에서는 부진한 흐름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소수 대란과 인플레이션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또 우려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금요일장 저희와 함께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TV 특징주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신고가 경신, FOMC의 결과, 그리고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완화적인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출발은 했지만 빠르게 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 현재 0.5%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2,95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2,96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장중에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요. 현재는 0.26%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대 지지해주고 있고요. 1,00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현재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폭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3,48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3,305억 원, 외국인은 90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그래도 6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4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모처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236억 원 매수해주고 있네요. 개인이 현재 90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현재 10대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10대의 비중이 4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이슈로 비대면 교육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죠. 홍준표 국회의원이 수능을 2차례로 늘리고 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발언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니능률 현재 12%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IB금융 7%대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캐리소프트도 9.26% 상승한 14,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사이에서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FOMC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내 은행주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의 순이자 마진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뱅크 현재 4%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 3.17% 밀려난 9,780원에 JB금융지주도 현재 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량 급등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강세가 보여졌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만큼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전일 급락을 했는데 60만 원 이탈을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반등하면서 60만 원대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오늘 소폭이지만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죠. 머크가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오늘 HK이노엔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3분기 호실적 또 양극재 생산 능력 향상 소식이 오늘 8%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택도 오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시세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카카오페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해서 2배가량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다음날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소폭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오버행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하락장 속에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48% 오른 1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FNF가 있습니다. FNF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100만 원대 근접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1%가량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매출액도 67%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현재 5% 오른 9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펄어비스가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강세 보이는데요. 메타버스 미디어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펄어비스는 중국의 판호를 발급을 받았었죠. 올 연말 안에 중국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6.69% 오른 11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지수는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만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 기아, 현대차, SK 하이닉스 쪽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골프존, 에코프로 BM, LX 세미콘 등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이브, 일진 머티리얼즈, 대덕전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메이드, 에코프로 BM, LNF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이런 수급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거래소 시장은 오늘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답답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시장은 좀 좋은 반면에 우리 시장 조정받는 이유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무엇보다 지금 상승 모멘텀이 좀 둔화된 상황에서 오늘 이제 미국의 이제 10월 또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서 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미국에서 이제 FOMC 이제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지금 국채 금리가 또 재차 하락을 하면서 금융주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미국 국채 금리가 1.52%까지 하락하면서 국내 금융주들이 동반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가 부진하면서 하락한 반면에 지금 개별 기업 호재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는 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금융주 약세와 함께 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면서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개별 기업들의 그런 이슈에 따라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좀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것이 지금 우리 시장의 이런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또 오늘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좀 주가 하락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도 덧붙여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인 이슈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FOMC 회의 내용 또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국내 시장에 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내용 좀 한번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미국 연준이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매월 이제 1,200억 달러씩 그 국채와 MBS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매월 한 150억 달러씩 이제 감소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한 것이죠. 11월부터 100억 달러는 이제 국채에서 이제 50억 달러는 이제 MBS에서 이렇게 이제 감소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매달 감소를 시키고 나면 8개월, 그러니까 이제 내년 6월이죠. 내년 6월에 이제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은 12월까지는 이제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이제 확정적으로 150억 달러를 줄이겠다. 그렇지만 나머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줄이는 규모에 대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하고 이제 테이퍼링은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다. 그래갖고 좀 더 이 금리 인상이 되려면 더 많은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는 이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어저께 오늘까지도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연준의 태도가 이 다소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더 비둘기파적이다. 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비둘기파적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저희가 여러 차례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지난 9월에 FOMC 성명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예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좀 태도가 변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연준에서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내면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영어로 문구를 보면 이제 transitory하다라고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expect to be transitory라고 이제 이 뉘앙스를 살짝 바꿨죠. 이제 뭔가 이제 전에는 확신에 차서 이게 이제 단기에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장기로 갈 수 있는 찬스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뉘앙스를 이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CPI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하면 이제 5.4% 이제 5%대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4.4% 4%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연준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이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뭐 전에는 뭐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보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얼마로 하겠다라고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뭐 3% 물가 상승률이 보여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 정도도 괜찮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저물가 시대를 굉장히 지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2% 정도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기준으로 생각했던 2%보다 훨씬 넘은 5%, 4%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단순히 뭐 이게 어떠한 이제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지난 한 10년 동안의 상승률, 월간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 숫자들이 그 올해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뭐 1, 4분기, 2, 4분기까지도 뭐 4% 밑으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 왜냐하면 뭐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2, 4분기 때 이제 빨리 올라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이제 3, 4분기까지는 가야, 2, 4분기나 3, 4분기까지는 가야, 우리가 관리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언급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내년 2, 4분기, 3, 4분기까지 가야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내려올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파월 의장의 임기가 사실은 뭐 2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연임이 될지 그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이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단기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예, 뭐 그런 점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는 사실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처음에 좀 올라올 때는 식품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그야말로 일시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뭐 파 가격이 한꺼번에 뛰어갖고 굉장히 연초에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잡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이제 오래가지 않는 그러한 이 특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이제 유가가 올라왔고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공급망 차질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4% 이하로 나타나기는 사실 지금 좀 단언하기 어렵고 여기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주식시장 바라보시는 분들도 연준의 태도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왔죠.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고용률이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미국의 지금 고용 이 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거든요. 금리 인상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고 미국 시장에서 고용률이 회복되는 게 왜 좀 어려운 상황인 건지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팬데믹 이전에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이 이제 3.5%였는데요. 예, 가만히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실업률이 이제 4.8%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제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이제 14.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아직까지도 뭐 1.3% 정도의 실업률 하락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게 왜 파웰 의장이 이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한번 미국의 실업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3.5%라는 숫자는 미국의 그 실업률을 집계한 역사상 이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의 경기가 좋았을 때도 미국의 실업률은 아주 낮아지면은 4%대, 그리고 5%대의 미국 실업률만 보여도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때 한 7, 8%대 실업률을 보여줬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로 올랐던 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10몇 년 동안 쭉 떨어지면서 팬데믹 이전에 보시면 3.5%까지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이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그거를 타겟팅을 한다. 그러면 도달하기 어렵다라는 게 그 일반적인 시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장 좋을 때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이긴 한데요. 이제 버네키 연준 의장이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끝내고 나서 긴축 발작이 일어났을 때에 제시했던 실업률도 5%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게 의문에 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고용시장이 이 고용시장 회복이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이 고용시장의 구조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대면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노동력이 이제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실업률 하락을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볼 것인지, 이것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물가에 더 방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가정은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실업률 수준이 뭐 4%대도 저는 미국 경제를 봤을 때 이제 만족스러운 수준 같으니 더 이상 많이 올라간다든지 반등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물가 상승세가 결국은 이제 빨라진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고용시장은 또 구조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좀 물가 상승률을 또 주목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번 달 25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테이퍼링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거의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예상은 같은 생각이고요.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이 선회되는 걸 볼 때는 이게 이제 결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 통화 정책의 방향도 이제 선회되어야 하는데 이미 8월달에 한번 선회를 했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자본 유출의 우려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통화 정책을 물론 이게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통화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라고 파웰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풀던 규모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의 선회라는 거는 자본 유출 위험을 높이게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금융시장 중에서 외환 시장의 불안감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죠. 미 연준이 금리 인상과 지금 거리를 두고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통화 정책의 방향을 금리 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또 우리나라의 금리,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이제 상승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자본 유출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응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이 테이퍼링 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또 정부도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뭐 변수들,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미국의 테이퍼링의 움직임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동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 있게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테이퍼링이 일어나서 달러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투자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수익률이 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회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환 시장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시현된다고 한다면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출 문제로 돌아올 수 있고, 뭐 투자자들은 전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시장을 선도하는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변수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이고요.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발표 나고 나서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이 생각보다 미미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달러의 강세 문제,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의 원화 약세 문제가 계속적으로 투자자들한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과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는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의 막판 전략이 또 다음 주에 승패를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민경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위원님 벌써 위원님이랑 함께 하면서 또 네. 수익을 누리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네네. 반응이 정말 좋은데 오늘은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지만큼 또 오늘은 시장 이슈와 함께 또 한 주 시장 점검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테마별로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시장은 좀 답답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어떻게 시장 상황 바라보고 네, 계신가요? 일단은 우리 지난주에 테슬라가 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또 신고가를 치고 가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 미국 기업들의 신고가 돌파 랠리에 맞춰서 오늘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 그리고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8%대 강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신고가를 돌파한 업종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자, 지금 바로 우리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업체, 지금 엔비디아라고 하죠.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로 가상화폐도 채굴을 하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성능 그래픽 카드 그리고 자율주행이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데 이 그래픽 카드 매출, 그래픽 카드 수요가 앞으로도 견고할 것이다라는 그런 실적 예상치를 발표하게 되면서 우리 엔비디아가 플러스 13% 이상 장중에 폭등하면서 신고가를 화산 폭발의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엔비디아만 폭발한 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우리 새벽 시간 일제히 폭발하면서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되었건 오늘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없지만 자,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맞아요.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저는 매기가 굉장히 유입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또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근거는 자, 우리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 또한 1월 달 고점을 찍고 2월 달부터 우리 10월 달까지 바닥까지 조정받았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제 어제 한 번에 10% 이상 폭등하면서 우리 1월 달 고가를 돌파 시도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찌되었건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도체 실적 우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도 우리 신고가 영역대까지 강하게 치고 갔다라는 거는 우리 글로벌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먼저 치고 갔고 이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뒤따라가는 형태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 아쉽게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아침에 플러스 1%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듯 했으나 네. 우리 오후장에는 아쉽지만 자, 삼성전자 마이너스 0.28% 그리고 SK하이닉스 플러스 0.94% 정도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 우리 삼성전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달 고가 지금 96,000원 고가를 찍고요. 그리고 지금 10월달 저점을 다지고 있는데 네. 자,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전부 다 이 1월달 고가를 최근 오늘 새벽 다 돌파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 바닥권 영역에 위치해 있던 반도체 기업들도 자,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의 이 고가를 한 번의 갭으로 갭 상승시켜서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불식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 상승으로 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삼성전자의 경우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지만 자, 66,000원, 67,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을 시 저는 단기간으로 자, 72,000원 구간 그리고 72,000원 구간 돌파했을 때는 79,000원까지 좀 시간의 문제라고 분석 의견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원자재, 마그네슘, 히토류, 요소수 중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원자재 수출 규제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 정부에서 수출을 안 해주면은 한두 달 정도 뒤에 이 요소수가 물량이 떨어지고 이 요소수발 물류 대란이 우리나라에도 도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있고 최근 증시 하락에 좀 투심의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생산할 수 있는 기름이 없습니다. 원유가 없고 원자재라고 하는 것들 우리 북한 광산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석유도 한 방울도 나지 않고 철강, 마그네슘, 요소수, 히토류 다 중국이나 수입을 해서 수입 의존도가 큰데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생산 기업들도 판매가를 올려야 되는 우리 물가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증시에 좀 투심 악화로 좀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 미국 반도체 기업들, 미국 기술주들 다 폭등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2011년도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디커플링 현상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 우리 원자재, 우리나라는 원자재 생산을 못 하는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단가를 올리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좀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유류세 20%를 인하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유류세가 20%가 인하가 되면은 어찌되었건 우리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원유를 많이 쓰는 이제 제조업체 기준에서는 원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다음 주 금요일부터 발생될 수 있고요. 이가 6개월 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이슈니까 다음 주 금요일 유류세 20% 인상에 대한 이슈가 우리 주식시장에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지 또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또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나오실 수도 있겠네요. 저희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 주 정도는 조금
느리게 우리 시장이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다음 주쯤에는 좀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쯤에 있을 그 유류세 인하 이 이슈에 따라서 또 다른 수혜줄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톡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 기대하시는 순서가 될 텐데요. 운영 원칙부터 오늘의 종목 힌트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일앱은 운영 원칙입니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키고요.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하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포트에서 제외시켰던 정원 NCS가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률이 더 나오면서 지금의 상승률은 32.72%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 더욱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KSP 포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6.22% 상승을 기록하고 포트 제외되고 고려시멘트도 오늘 포트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1.47%나 상승분 챙겨가면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진산업 11.20%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효성 ITX가 4.84%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램테크놀로지 0.75%의 상승률, 그리고 삼육물산 어제 편입이 된 종목이죠. 0.65%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의 붐 종목 그럼 힌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힌트는요. 요소수 품귀 현상발 물류 마비, 그리고 물류 대란 관련주, 그리고 과거 쿠팡 관련주로 대시세 분출 이력이 적혀 있네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보고 좀 눈치를 채는 종목이 저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이나 유튜브 채팅창에서 계속 오늘 종목 어떤 걸지 유추를 또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 올라간 종목들 2종목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종목들 우리 다시 한번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아까 이제 CG 나왔던 것 중에서 우리 목요일 어제 공략했었던 이제 삼육물산 이제 매수가 이제 7,400원에서 7,700원 구간으로 어제 방송에서 제시해 드렸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오탈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우리 정원 NCS 종목의 차트부터 같이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원 NCS 종목은 우리 윤석열 공장경제 관련된 이슈로 제가 과거의 시세 반납한 이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라고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천드리자마자 바로 시세가 분출됐는데, 자, 오늘도 장중에 윤석열 관련주로 추가 이슈 부각이 되면서 장중 플러스 10%까지 좀 추가 시세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본 종목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공략해서 한 2주 정도 시간 지났는데 네. 30% 정도의 상승 파동을 노려봤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요 매물 구간을 뚫어내는 그 종목을 오늘도 제가 저격해서 한 종목 들고 왔으니까 제2의 정원 NCS 종목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고려시멘트 종목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내일의 붐 코너에서 자, 대시세 초입입니다, 여러분들. 자, 과거에 시멘트 관련주로 상한가 기록한 과거력 있는데 그 상승분 다 반납한 바닥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는 자리입니다. 자, 이거 대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종가 배팅 공략하셔야 됩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자,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공략한 우리 이제 고려시멘트 종목 자, 10월 27일 수요일 공략해서 오늘까지 오늘 아니네요. 자, 어제가 고가였네요. 자, 고려시멘트는 어제가 고가였고, 자, 아진산업 보겠습니다. 자, 아진산업이 지난주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내일의 붐 코너에서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자, 10월 20일 공략해서 다음날 8% 하루 만에 8% 시세 노려봤는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요 매물 구간 뚫어내는 자리에 공략해서 다음날 8%의 상승 파동을 노려봤었던 종목인데요. 본 종목은 오늘 장중에 직전의 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매수가 대비 11%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자, 우리에게
네, 조금 두 번의 행복을 조금 더 크게 안겨준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일단은 우리 노랑톡에서만 진행을 한 종목인데, 네. 네, 우리 토박스 코리아 종목의 차트 보고, 어.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우리 종가 베팅으로 네, 매수 권고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 좀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토박스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자, 지난주 네, 우리 일주일 동안 총 5개 종목들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 종목은 우리 방송 휴방이라 공략하지 못했는데, 자, 그때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우리 토박스 코리아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종가 베팅으로 진행하는 걸 권고 드렸는데요. 자, 손절선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 수익권 전환됐습니다. 어. 자, 그에 따라서 본 종목 어떻게 좀 주가가 흘러갔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이 바닥권에서 자, 토박스 코리아는 아기상어, 우리 베이비 샤크, 네. 그리고 광풍을 친 우리 그 스마트 스터디가 우리 국내 시장에 상장된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자,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대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인데, 자, 그 시세를 반납한 우리 바닥권에서 처음 거래대금 터지는 날 공략을 했습니다. 자, 근데 공략하고 나서 자, 다음 날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자, 2박 3일 동안 저점을 우리 3,390원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종가 베팅하고 장대 양봉 기록하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토박스 코리아 종목처럼 네, 우리 장대 양봉 기록한 이후에 2박 3일 정도 단기 저점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1, 2, 3, 4, 5거래일 동안 주가가 꾸준히 다시 올라오면서 네.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공략했었던 토박스 코리아도 플러스 2%의 상승률을 보이게 되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략한 모든 종목들이 수익권 마무리가 되는 그런 기염을 보였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이번 주 종목은 사실 바로 치고 가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치고 가서 방송에서 소개 못 시켜드린 종목도 있었지만 방송에서 우리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우리 수요일에 추천드렸던 이제 램 테크놀로지 종목 리뷰 잠깐 진행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살펴봤던 토박스 코리아처럼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이 장대 양봉을 기록했는데, 자, 이 거래일 동안 저점을 네, 지금 낮춰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2박 3일 정도 흔들 수 있는데, 이것은 추세 이탈이 아니라 우리 이 고가에 있는 물량들을 조금 더 바닥에 매집을 해서 다시금 토박스 코리아처럼 자, 이 주요 지지라인 우리 제시해드렸던 이 6,200원 가격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2박 3일 동안 저점 다지고 다시 한번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반도체 소재 관련주입니다. 자, 다음 주 반도체 관련주 강세면 반도체 소재 관련주인 램 테크놀로지도 상승 시세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삼육물산 종목 자, 아까 CG에서는 가격에 오류가 좀 있었는데 네. 자, 본 종목도 우리 어제 종가 베팅으로 네, 진입기에 노려보는 거 권고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역대급 매기가 유입되면서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기록하고 그 다음 이 추세 하단만 도달하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상승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본 종목도 우리 장대 양봉 기록한 캔들 2박 3일 동안 단기 저점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자, 금, 월, 화까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 이 상승 구간에서의 수익과 행복 노려보는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네. 혹시 수요일, 목요일에 종목 편입하신 분들 아쉬우실까봐 또 위원님이 이렇게 AS를 해주셨습니다. 삼육물산 매수가가 아까 화면에 잠깐 잘못 나갔었죠. 8,400원이 아니라 7,700원이 매수가 저희가 제시해드린 가격이고요. 7,400원에서 7,700원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또 실시간으로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발빠르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리뷰 살펴봤고요. 오늘의 종목 아까 힌트 또 살펴봤었죠. 제가 처음으로 힌트만 듣고 이 종목은 알겠다 싶기도 했고 또 요소수가 요즘에 정말 대란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핫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이유로 또 가지고 나오셨는지 설명 더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힌트 자료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 종목은 코스피 시가총액 2,200억 정도가 되는 이제 물류업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두 번째 힌트 남겨드립니다. 자, 요소수가 품귀 현상 발생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존의 재고가 떨어지면은 이 요소수를 활용하는 뭐 선박 혹은 뭐 우리 트럭들 어떻게 운행이 되나? 이거 운행 안 되면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데 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번 주 요소수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관련된 테마주들이 네.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요소수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방침이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이슈가 다음 주에도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높게 전망하도록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 종목은 과거에 이제 쿠팡과 물류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뭐 이제 쿠팡의 이제 창고도 같이 파트너십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쿠팡의 물류 사업을 같이 도와주는 업체로서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과거 상한가 연속적으로 기록을 했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힌트 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힌트 굉장히 간략하게 주셨는데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어떤 종목인지 하나씩 또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힌트 들어봤으니까 바로 오늘의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붐 종목 KCTC고요. 009070 코드번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공개됐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또 투자 포인트도 들어볼까요? 가격 전략 먼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들은 현재가 7,1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6,850원에서 7,350원까지 매수 유효하다, 분할 매수 유효하다, 비중 5%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 남겨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6,400원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가 7,350원까지죠? 네, 6,850원에서 네. 7,35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본 종목을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생각하는 그 매수 근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본 종목이 과거에 우리 쿠팡 관련주로 물류 관련주로 상한가만 무려 3번을 기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이 9,000원에서 11,000원까지 반복적으로 시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과거의 시세를 우리 반납한 저점이 어디였는고 하니 자, 이 일봉상 추세 하단입니다. 자, 이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 또다시 11,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고요. 자, 반복적으로 이 11,000원 구간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아왔는데 자, 이번에도 이 추세 하단에서 다시금 이 우상향 대시세 초입에 오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종목을 들고 왔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조정 구간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오늘 역대급의 매기를 유입하면서 이 직전의 매물 구간들을 다 종가상 소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대시세 초입으로 우리 큰 그림에서는 일봉상 추세 상단까지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 재무제표 잠깐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2,200억 정도가 됐는데요. 자, 본 기업이 계속해서 꾸준한 20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발생시킴으로써 시가총액 약 2,200억짜리 기업이 자본총계 자, 지금 우리 상반기 보고서 상으로 자, 2,173억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청산가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이 기업의 청산가치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20년 동안 돈 잘 벌었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우리 청산가치가 주당 7,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지금의 주가가 7,000원 초반대 가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청산가치랑 현재가의 주가랑 큰 차이가 없죠. 나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 기업가치 부근에서의 매수를 진행하시고 이게 요소수발 우리 물류 대란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분할 매도 진행하고 수익과 행복을 챙기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 내일의 붐 다이너마이트 수익 폭발시켜드릴 종목으로 저는 KCTC 종목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붐 종목 KCTC였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소통하실 수 있는 방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과 내일의 붐 함께 하셨고요. 오늘 이따가 3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해주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대표 번호로 의심되는 연락 받으시면
받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